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책 메모 슬로우 리딩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현 작가님의 고향의 날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웅성여자중학교 수석교사 김민정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단어의 의미로만 해석하면 천천히 읽기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천천히 읽는 것만이 슬로우 리딩은 아닙니다. 슬로우 리딩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단어와 문장을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슬로우 리딩을 책에 직접 메모하는 형태로 수업해 보았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길 바라는지 평소 저의 수업 철학과 수업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는 천천히 깊게 몰입하는 경험을 중시해 왔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성장을 위한 발돋움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저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낯설게 바라본 태도를 기르길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을 기르는 수업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로 성장, 도전, 자립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해력 향상을 위한 천천히 읽으며 배우는 과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읽고 쓰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더욱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과 교육과정 재구성, 슬로우 리딩과 평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중심으로 이연님의 고향의 날을 감상하면서 성취 기준과 연계한 슬로우 리딩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 핵심 키워드를 설정했고, 두 번째 탐구 질문을 만들고, 세 번째 성취 기준이 반영된 슬로우 리딩 활동을 구상한 뒤에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배움 핵심 키워드는 성장, 도전, 용기, 자립입니다. 나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무엇을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만든 슬로우 리딩의 기본 활동은 단어 찾기, 단어장 만들기, 인상적인 장면 정하기, 질문 만들기, 중심 내용 정리, 마지막 내 맘대로 제목 달기 형태로 이루어져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이의 날 책 메모 슬로우 리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임의로 제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이야기로 구분해 보았고요. 기본적인 슬로우 리딩 활동으로 학생들이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이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성취 기준과 연계해서 질문하며 책대와 읽기 활동을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성취 기준과 연결해 보았고요.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여러 가지 시를 통해서 학습한 뒤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비유를 활용한 표현을 해보는 것으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요. 작품 속에 나온 등장인물의 성장과 도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경험을, 성장의 경험을 한편의 글로, 경험을 글로 쓰는 형태로 성장 경험 글쓰기 활동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사이사이 스크랩북 활동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지치지 않게 그리고 재밌게 지나갈 수 있는 활동으로 슬로우 리딩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책 메모 슬로우 리딩 기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배울 내용에 대한 안내를 첫 시간에 OT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성장을 바라는 모습을 구상한 뒤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1인 1매에 주었고, 그리고 인덱스 5가지 색깔이 갖추어져 있는 인덱스를 1인 1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교실은 이렇게 모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모둠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문구 바구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책메모 슬로리 등의 기본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메모 활동에서 단어를 찾는 것은 노란색 인덱스를, 질문 내용은 초록색 인덱스를,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한 곳은 빨간색 인덱스를, 그리고 예측한 메모한 곳은 파란색 인덱스를, 그리고 중심 사건을 정리하거나 제목을 단 부분은 주황색 인덱스를 하도록 해서 색깔별로 구분하여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 놓도록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찾기입니다. 단어 책 메모 활동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형광색 체크를 합니다. 그것을 어학사전 중심으로 해서 뜻과 유의어를 책에 바로 메모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인덱스를 발라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끔 구조화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활동 외에도 모둠 활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었던 것을 모둠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한 사람이 한 개씩 조사한 내용이지만 4개 이상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 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장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장마다 학생들과 함께 익히면 좋을 것 같은 단어들을 모아서 입금 단어로 설정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어의 뜻을 추측하고 실제 뜻을 정리하고 예문을 익힌 다음에 유의어와 반의어를 적고 작품 속의 문장을 그대로 적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한 줄 문장을 창작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제시한 각 장마다의 입금 단어입니다. 이것은 칠판에 항상 부착돼 두어서 학생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 작성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장면 책 메모입니다. 이것은 빨간색 라벨로 인덱스를 활용하게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읽은 장면이나 인상적으로 읽은 장면을 고르라고 하면 쉽게 메모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인물을, 등장인물 한 명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 인물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기억이 남는 것을 체크해 보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 만드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작품 내용 안에서 등장인물, 기억이 남는 등장인물 한 명만 고르라고 하고 그 인물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하나 고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인물의 그 앞에 왜라는 말을 넣어서 왜 이 인물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등장인물 이 인물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만든 연습을 했습니다. 혹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예시문을 좀 줘서 학생들이 좀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게 사고력을 좀 기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초록색 라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작성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읽으면서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접속어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배운 지식을 통해서 뒤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메모하고 파란색으로 인덱스를 붙여서 찾기 쉽게 도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 중심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건들의 순서를 정리했고요. 이것을 짧게 2줄 정도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작품을 다 읽은 다음에는 1장부터 5장까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내용을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작가라면 이 각 장마다 어떤 제목을, 소제목을 지어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제목을 달고 이유를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건 정리한 부분과 이렇게 각 장마다의 소제목을 단 부분을 주황색 인덱스를 하여서 색깔로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아래 내용들이 학생 작성 사례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책에 메모할 때는요, 이렇게 포스트잇 중에서 약간 모양이 꽃으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해서 각 장마다의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달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간중간 제가 피드백을 했는데요. 이 피드백이 몇백 명의 학생이라서 일단은 저는 그 메모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활동마다 교사가 바라는 이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메모를 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형태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쪽지 피드백이지요. 단어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질문 활동한 뒤에도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길 활동인데요. 새길 활동은 보통 생활 속의 다양한 영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처럼 감춰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슬로우 리딩에 좀 익숙해지면 작품 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을 실제 조사해 보거나 체험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유정의 동백꽃을 감상하다가 일제강점기의 토지 문서인 배제와 현재 토지 임대 계약서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파악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갓 구운 봄 감자를 실제로 먹어본다든지 이런 활동 모두가 새길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길 활동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특성이나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가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날을 책메모 슬로우 리딩하면서 이루어진 새길 활동으로는요. 3장을 보면 고양이들끼리의 영역 싸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영역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얘기해보고 그러면 고양이가 지키고 싶었던 그 영역만큼 나에게도 각자가 우리에게도 각자 중요한 삶의 영역이 있는지 취미라든지 진로라든지 어떤 삶의 가치관에서 아니면 어떤 시간, 장소, 사물, 물건, 사람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역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찾고 싶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해서 메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학생 작성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내방 덕질돈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엄청 중요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림 공책을 모아둔 책장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의 영역으로 회화 조소, 설치미술, 영상미술, 공예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조사했고요. 이 친구에게는 태권도가 엄청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관련 정보로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란 증거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혀의 영역,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영역도 조사해 보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갑이라는 안방 침대라는 그런 얘기도 했네요. 이 외에도 고양이들끼리의 어떤 대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본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길 활동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양이의 날 작품 속에 보면 123쪽을 보면 장면이 잘 모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읽고 넘어갔다고 하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인데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다시 꼼꼼하게 읽게 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형태로 구상해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의 이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그 글 속에서의 위치라든지 약도라든지 인물들이 살고 있는 그 배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읽게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림이 예쁜 것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오죠. 네, 다양하게 나옵니다. 읽어가면서 각자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바라본 3차원적인 느낌으로 그렸죠. 네, 이렇게 형태로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정 부분을 보면 고양이 눈이라고 해서 어미 고양이가 독립을 앞둔 새끼 고양이한테 마지막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고양이 눈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했던 대사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눈을 가진 고양이와 그렇지 못한 고양이가 이 부분을 함께 얘기한 뒤에 학생들에게 약간 이 문장에 대해서 좀 깊이 곱씹어보라는 의미에서 패러디 문장을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시간이 언제 가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 이거는 지금 학생이 만든 작품이 그 글이거든요. 사실 저보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요. 학생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신발과 물건, 관계, 지우개, 아기새라고 하는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두 종류의 그런 유형을 구분해서 패러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검은 고양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토론 활동으로 만들었는데 검은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입니다. 이 검은 고양이는 일부러 잿빛 줄무늬 고양이가 영역을 벗어나게 해서 그 지역을 주름 잡는 왕초 고양이에게 쫓기게 하고 나무 위로 오르게 한 뒤에 혼자 힘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장을 두 가지를 주어서 둘 다 모두 다 취해보는 것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잿빛 고양이의 독립을 위해 부모로서 필요한 선택이었다. 그 이유를 핑크색 포스트잇에 두 가지를 적도록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주장은 잿빛 고양이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라며 기다려야 한다. 라는 주장으로 두 가지 이유를 또 파란색 포스트잇에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주장을 다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주장 1과 주장 2의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대화하고 맨 마지막에는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가치 수직선 토론으로 해서 매우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 더 얘기해서 반 전체가 함께 얘기하는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책메모슬로 리딩 인물 집중 탐구 활동으로 작품을 다 감상한 뒤에는 인물 관계도를 작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공부하면서 특히 케이팝에 나타난 비유 표현을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비유를 좀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비유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인물 집중 탐구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검은 고양이는 넘어지지 않는 벽돌처럼 잿빛 고양이를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어미 고양이의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한 모습을 빗댄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하얀 고양이는 사람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겁도 많고 굉장히 좀 유선하고 겁이 많은 겁보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얀 고양이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으로 책 대화하는 활동을 만들어 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좋은 질문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주제와 관련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만든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별표를 추가하면서 모든 대표 질문을 한 개 정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작품과 관련지어서 근거 내용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몇 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트잇에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내용을 모든 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명이 대화할 때마다 나머지 친구들은 이 친구의 내용이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활동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대화 활동으로 내가 등장인물 되기 질문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뷰 활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질문 한 개씩을 만들고요. 포스트잇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모둠 내 모둠원들끼리 협의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등장인물을 골랐습니다. 4명인 모둠은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올 것이고 3인 모둠은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각 등장인물에게 질문을 하고 그 인물이 되어서 본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는 나는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고 잘 들은 뒤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5, 4, 3, 2, 1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했던 활동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중간중간에 스크랩북 작성을 했는데요.
순서는 앞표지와 뒷표지로 해서 뒷표지 내용은 작품을 다 감상한 뒤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활동을 했고요. 첫 번째 나오는 1, 2쪽에는 차례와 줄거리인데 차례 부분은 각 장마다의 개성 만점 내 맘대로 제목 달기 있죠. 그 소제목 달았던 것을 각 장마다 내용으로 제목 달았고요. 줄거리도 중심 사건 요약했던 내용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면 묘사 그림으로 표현하기 활동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교양의 날 인물 관계도, 그리고 아까 봤던 새길 활동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적었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울린 명대사 모음으로 해서 인물들의 대사라든지 좋았던 문장들을 필사하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적었고요. 등장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닮았거나 닮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한 뒤에 굉장히 공들였던 부분인데요. 잿빛 고양이가 높은 나무에서 혼자 힘으로 내려온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렵지만 오롯이 혼자 힘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학생들에게 고양이 날이 있듯이 나에겐 땡땡땡의 날이 있어. 땡땡땡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있는지에 대한 순간을 한번 돌아보고 그 글감을 적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리한 뒤에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3가지를 실천 약속을 적어볼까 이렇게 제시한 뒤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크랩북에 적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성장 경험의 글쓰기를 위해서 한 것인데요. 5장의 내용에서 잿빛 고양이가 그동안 두려웠던 그런 행동을 나무로 올랐던 것들을 보여주고 고양이 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스스로가 그 어제를 고양이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얘기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한 날, 도전과 용기를 가진 날, 자립할 능력을 가진 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땡땡땡의 날이 있을지 않을까? 잿빛 줄무늬 고양이에게 고양이의 날이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땡땡땡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글로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감으로 아까 보셨던 스크랩북에 글감 마련의 내용으로 명대사를 모으고 등장인물의 성장 순간을 정리하고 나와 비교해서 등장인물과의 닮은 점이 있는지 닮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적어보고 나는 언제 어떤 순간에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지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성장이란 것을 정의해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3가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글감을 보면서 스크랩북을 글감 삼아 보면서 글을 적었는데요. 글 쓴 양식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중1이라서 글쓰기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꽤.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각 그 배움 활동으로서의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 각 내용이 문단이 되어서 질문을 지우고 남은 글들이 모아서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게 했고요. 혹은 자유롭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바로 조건만 주어서 5개 이상의 문단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택 1과 2에 따라서 본인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자, 6번째로 제 수업을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읽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재인 고양이가 등장하니까 읽는 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글이 있다면, 의미 있는 글이 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었습니다. 2번째로는 슬로우 리딩을 하면서 충분히 몰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내면화할 시간이 주당 학급당 2시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도전, 자립이라는 키워드는 중1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주인공 그 독립을 앞둔 잿빛 줄무늬 고양이의 도전과 용기를 보면서 나에게도 14살밖에 안 된 나에게도 그런 성장의 순간이 있었던가, 어떤 날이었던가,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깊이 배웠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봤고요. 그리고 각 장별로 그 슬로우 리딩의 기본 활동을 모두 펼치기보다는 각 장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6가지 활동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집중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고요. 각 장마다의 특성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소감을 들어보니 학생들이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게 되면 줄거리만 이해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주인공 이름마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은 모르는 단어가 보이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책에 바로 매부하거나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등장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좀 신기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설을 읽은 뒤에 재밌었다, 이게 좋았다라고 간단하게 말했다면 단답형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은 왜 어떤 부분이 무엇이 좋았는지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문장화해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쉬웠던 것은 친구들의 생각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학생들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해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다면요,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 국어 시간에 바로 도입해 보시기보다는 동아리 활동 정도의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당 2시간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그 이상의, 최소한 2시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학교라면 1학년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라면 독서 활동과 연계해서 색깔 탐구 보고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동안 그 내용 모두를 모아서 세특에 쓸 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지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편보다는 처음에는 단편 소설이나 시 한 편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리딩 책 메모 기물 활동은 제가 제시했지만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그 작품마다의 오늘 읽어야 될 그 내용에 따라서 순서라든지 그 활동의 선택은 선생님들의 철학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 남은 과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개별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학생이지만 피드백을 좀 더 꼼꼼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30명의 학생들을, 한 반에 30명의 학생 모두를 데려가면 좋겠지만 그중에는 기초학력과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서 부족한 기초학력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이 과제였고요. 제가 돌아보니 배움 활동 양이 좀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절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여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향상되는 좋은 슬로우 리딩 수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님들, 지금까지 발표를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 오늘도 한 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